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날이었죠. 검찰이 통보한 날이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광주에서 이 검찰 규탄 장애 집회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경청 투어, 민심 투어, 민생 투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청 투어가 아니고 도피 투어를 한다. 도피 투어. 제가 도피 그 스케줄을 다 짜놨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또 부산, 울산, 경남을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재인 또 전 대통령을 만나고 양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하고 이렇게 이 본인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는 검찰에 가서 출석하지 않기 위한 스케줄을 쫙 짜놨는데 말은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그런데 오늘은 못 간다. 그리고 또 검찰과 지금 조율을 하면서 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어전 문제 같은 것을 놓고 또 시비를 걸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꼼수다. 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을 자꾸 안 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는 국회에 그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 가기는 간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다고 했는데 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느냐. 나중엔 그렇게 되겠죠. 이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이재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은 계속 덜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출석하는 날인데 출석을 안 했죠. 동아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유동규가 여러 가지 어떤 폭탄 발언을 하고 있죠. 유동규가 또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정진상이 지금 구속된 그 이재명의 핵심 척건 정진상이 김인섭 거론하며 김인섭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을 한 인물입니다. 김인섭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해주라고 했다. 그때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옹벽 아파트 그 백현동 거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용도 변경을 했죠. 4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이재명 주변이 개입을 했다. 그 백현동 논란입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진술을 할 때 자기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할 때인데 그때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죠. 정책실장이 이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좀 해줘라. 거기에 김인섭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김인섭은 누구냐? 2006년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지금 수감 중, 전 정무조정실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때 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회사를 이제 김인섭 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의 핵심 척근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처음에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대 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당선될 때도 캠프에서 이재명을 도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다음에 정진상 정책실장은 민간업자가 그 민간업자인 디벨로퍼 정무대표가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에, 영입한 직후에, 이재명 핵심 척건을 영입한 직후에 이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해줬다는 겁니다. 해줬고, 또 임대주택 100%를 10%로 축소하는 이런 주요 인허가를 이재명과 정진상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 결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모라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정모가 김인섭을 데려가도록 한 거죠. 김인섭이 데려가도록 해서 그러면 김인섭 몫으로 또 돈이 흘러가고 리베이트 쪽으로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정진상이 그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니까는 인허가를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유동규에게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 단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토지 용도가 상향됐고
그동안 그전에는 막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은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개발 업체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유동규가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안 해줬는데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이재명의 측근이 그 개발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들어가고 나서 4단계나 용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기사는 김용 지금 구속 중인데 그때 20억 그 경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가 8억을 받아서 구속돼 있는데 김용은 또 1억 9천만 원 뇌물을 또 별도로 받았다. 또 다른 일로. 자, 그런 이야기도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검찰이 KH그룹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것은 쌍방울과 이재명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다. 자, 그 KH그룹이라는 데서 이 KH그룹의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그 전 회장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는데 그때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을 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그 평창 알펜시아 그 매입 때 뭐 단독 입찰을 했고 그 당시 입찰 단합이 있었는데 그때 강원도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자, 이런 건데 최문순 전 지사가 연루가 된 건 지금 핵심은 KH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을 그 의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거기에 또 KH도 같이 연루가 됐다. 그래서 이 KH그룹을 압수수색한 것은 쌍방울과 이재명을 또 동시에 압박을 하는 거다. 수원지검이 들여다보는 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과정에서 KH그룹이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KH그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수백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 일부를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KH그룹이 쌍방울그룹과 자금 거래 같은 것을 하면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KH그룹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KH그룹의 자금까지 다 흐름을 쫓다가 보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래 기사가 이재명 검찰과 소환 일정 협의 시작했는데 이재명 측 부장검사가 아닌 지청장이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소환 일정을 지금 뭐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수사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이 민주당에 연락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니까는 왜 부장검사 정도가 나와서 그래. 지청장이 직접 연락을 해야지. 격에 맞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에 예우를 갖추라. 뭐 지금 소환 날짜 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검찰은 충분히 갖췄다. 그래서 예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은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 장애 집회 등의 일정이 있어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사고 본인의 여러 의혹 중에서 그중 하나가 지금 불거져서 검찰 소환을 조사를 받았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가. 자꾸 당대표가 일정이 없을 때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꾸 시간을 끌기 위한 그리고 검찰이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꼼수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우 논란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한 측근은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서 예우를 갖춰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검찰은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 회기 중입니다. 회기가 다음 달 9일까지 지금 방탄국회 비슷하게 예산 때문에 열었지만은 방탄국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려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되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하나 표결에 붙여집니다. 오후 4시에 표결에 붙여주는데 바로 노웅래죠. 노웅래. 뇌물 혐의로 지금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이재명 미리 보기.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노웅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저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원래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한 3차례 정도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현역위원회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다 가결시켰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밥그릇 자기 식구 챙기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거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 체포가 됐는데, 노웅래도 처음에는 이 자유투표에 민주당이 붙여서, 또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하죠. 붙여서 체포를 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이게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미리 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미리 보기.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부결시켜야 된다. 왜냐? 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되는데, 당내 여론이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지키기입니다. 노웅래 지키기. 이 노웅래 지키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방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노웅래를 지키려고 하느냐? 검찰이 노웅래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처리가 추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노웅래를 지켜야지 이재명 지키기를 연결해야 된다. 만약에 노웅래는 지키지 않고 이재명만 지키면은 또 당대표, 뭐 이재명 방탄, 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아예 노웅래, 범죄 혐의가 명확해도 노웅래를 지키고 나서 이재명 지키기로 이어간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겠죠. 정치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을 둘러싼 모든 검찰 수사는 아무리 개인 비리라도 야당 파괴, 정치 탄압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일단 노웅래부터 지킨다.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로 연결한다.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노웅래 입장에서는 본인의 범죄 행위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도 이재명 덕분에 체포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앞으로 야당 이원 수사에 대해서는 일제히 야당 파괴 프레임.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버티는 저 노웅래도 그렇고 다른 전부 다 야당만 수사하잖아. 이거는 정치 공작이야. 검찰의 정치 개입이야. 뭐 탄압이야. 이 프레임을 지금 치기 위해서 오늘 노웅래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노웅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정치 리스크도 가지고 있죠. 지금 노웅래를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나중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발의가 됐을 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지켜줄 것이냐.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김경수가 오늘 복권이 없는 사면이 됐죠. 그래서 어제 자정에 교도소를 나왔는데, 자, 김경수가,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 친문재인, 친노무현 진영에서 이재명 손절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친문의 적통, 이렇게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어쨌든 피선거권은 없어도 출소를 함으로 인해서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경수는 어제 자정에 출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가석방 불론서 이런 것까지 썼었는데 이제 형기 5개월 남았는데 더 버티겠다. 뭐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그거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더 위험해집니다. 정치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죠. 김경수가 반대 진영,
반 이재명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심리적인 구심점 또는 이 본인이 출마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세력을 지금 교합을 시켜 놓을 수가 있죠. 나중에 대비를 해서. 그러면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는 이재명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일보는 어제 사면을 놓고 신년 사면이죠. 피선거권 복권 없는 사면 김경수 민주당의 맥이 될까? 맥이는 수족관의 맥이 이것은 바짝 긴장하게 하는 그 수족관에 있는 다른 어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맥이 역할을 할까? 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 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경수 행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구심점이 없었던 당내 친문재인계가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경우 친 이재명계가 주축인 당내에서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 어제 김경수 출소하는데 한밤중에 밤 12시 자정에 출소를 하는데 임종석 그 창원교도소까지 간 사람들 이 마산교도소네요. 마산교도소에서 김경수를 영접한 사람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지금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상황실장했죠.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 이런 친문계 그리고 현지 국회의원들인 경남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을의 김종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역시 친문 황태자구나 그런 말이 나왔죠. 지금 앞으로 당분간 김경수는 국가 어젠다와 거시 담론을 주제로 전문가 그룹과의 공부 모임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기 총선을 기점으로 친문계의 중심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고 친문계 쪽에서는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판단하지 않겠는가. 정치 지형의 변화는 이재명 손절입니다. 손절이 되면은 김경수가 뒤에서 마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김경수는 바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출소 인사를 합니다. 이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옆에 그때 그 봉하마을에 있었죠. 마지막 비서관 퇴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되겠죠. 민주인에게 알린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이렇게 불리는데 자 김경수가 앞으로 이재명을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자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산동훈 심사위원장 사면심사위원장의 절묘한 수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그 사면 대상 중에서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몇 군데 언론에서 이것을 짚었는데 결자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를 했던 사람 중에 36명이 어제 특사를 받았습니다. 야당 인사는 10명이 포함됐고 자 36명이 특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에서 주임 검사로 그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 수사를 했을 때 그때 구속시켰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보수진영 사람들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36명이 어제 특사를 받았다. 그래서 결자 해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무부가 실명을 공개한 특별 사면 대상 51명 정치인입니다. 그중에서 여권 출신은 41명, 야권 출신은 10명 이렇게 되는데 한 10배가 되죠. 여권 출신이. 그러니까 보수진영 출신이 한 10배가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이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끼워넣기 사면이다. 41대
10 이렇게 되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특히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 주임검사가 아니고 수사팀장입니다.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그리고 수사팀장으로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 36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수사를 해서 교도소에 보냈던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 13명도 복권이 됐는데 다 이미 출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복권만 된 거죠. 최종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사면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종 책임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청와대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요직에 있었던 뭐 국정원장들을 다 복권을 시켜준 겁니다. 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 뭐 그 MB 정부 때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이 있고 이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지금은 안보실 차장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은 뭐 김기춘, 조윤선, 박준우,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안봉근, 이자예만, 정호성 그리고 또 최경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김경수, 전병헌, 뭐 신계룬, 강훈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 그때 그 사람들 결자 해제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한겨레 신문 일면 톱입니다. 국민통합은커녕 노골적 여권 대통합 사면이다. 노골적 여권 대통합 사면이다. 국민통합이 아니고 여권 대통합이다. 자, 이렇게 일면 톱으로 아예 기사를 뽑았습니다. 친이 친박계 인사 무더기 구제, 검찰 출신 핵심 참모까지 포함. 핵심 참모는 김태효 안보실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 등 야권은 억지 들러리를 세웠다. 자, 경향신문도 비슷한 성향의 언론이죠. 이렇게 합니다. MB 국정농단 주역들 사면 공정 법치 허문 윤 대통령.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뭐 사면을 했을 때와 지금 서로 상당히 다른 뉘앙스인데 경향신문은 이 3면에까지 이렇게 씁니다. 야권 인사 끼어넣기. 야권 인사는 끼어넣기 했다. 김경수 결국 복권 없는 사면. 김경수는 복권도 안 시켜주는 사면을 하면서 야권 인사를 끼어넣었다. 자, 과연 야권 인사를 끼어넣었을까요? 그리고 뭐 어제가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이 자녀 형기가 보수 진영 사람들은 50년, 진보 좌파 진영은 자녀 형기가 5년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아니 보수 진영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 특사에 많이 포함된 것은 이유가 있죠.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그 게이터, 국정농단 게이터 특검, 박영수 특검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적폐몰이, 이른바 적폐몰이, 뭐 적폐청산, 뭐 이렇게 했던 국정농단, 그런 식으로 그 네이밍을 해서 적폐몰이를 했던 그 수사로 인해서 물론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들, 장관들, 차관들, 그리고 국정원장,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군 장성들
포함해서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으니, 한꺼번에 그렇게 구속이 됐으니, 이 사면 대상도 보수 진영에서 많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의 비리 혐의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일종의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은 그렇게 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종의 정치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 그 부분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도 많은 것이고, 민주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다 개인 비리입니다. 그 김경수는 뭐 드루킹 그 사건이고, 그 여론 조작 사건이고, 뭐 전병헌 이런 사람들은 다 본인의 개인 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공정 법치를 허물었다. 국민통합은커녕 노골적 여권 대통합 사면이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치보복 성격의 이렇게 적폐몰이를 했는데, 자기 편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자, 화이트 리스트, 지금 블랙 리스트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기춘, 조윤선을 막 구속을 했는데, 본인 편, 자기 편들에게는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을 했다. 자, 그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입니다. 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 사면을 가지고 불공정하다 이거 가지고 했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일면톱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문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연 5조를 뿌렸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조국 수호 집회 뭐 이런데 나서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민간단체에 연 5조, 1년에 5조를 뿌렸다는 겁니다. 다 합하면은 그 5년 동안 한 20조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오늘 발표를 합니다. 부정수급 보조금이 최소 2,532억 원, 2,352억 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혈세를 써놓은 곳에 성역은 없다. 이권 카르텔에 썼나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시민단체 보조금도 투명성 강화 대수술을 해야 된다.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때 마구잡이로 뿌려졌던 시민단체 보조금,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불법 낭비 점검 지시, 시민단체 등 국고 보조 5년간 20조, 감사원이 지금 8월부터 1716곳을 감사 중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국민의힘. 지금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당권 레이스. 어제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컷오프도 100% 당심으로 한다. 이 출마자가 너무 많으면 컷오프를 하는데, 이 컷오프도 본 경선처럼 당원 투표 100%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신 잡기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이 첫 출사표를 던졌고, 김재원은 장재원과 연대 공식화했습니다. 김장 연대인데 김장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경쟁 주자들도 출마를 예고하고 있고, 조경태는 다음 주, 안철수, 권성동, 윤상현 다음 달 초에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격 개막이 됩니다. 1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